물 마시고 30분 만에 화장실 가십니까? 아니면 6시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가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는 사람이 신장이 튼튼한 거야. 그 말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틀렸다는 걸 모르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그 진실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동네 경로당에 다니는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물 한 잔만 마셔도 30분 안에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주변에서 핀잔을 들으셨죠? 방광이 그렇게 약해서 어떡하나. 그분은 내심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또 한 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내내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셨습니다.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저 양반은 역시 신장이 튼튼해. 그분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자주 가시던 분의 신장은 정상이었고 안 가시던 분의 신장은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성신부전 3기 판정을 받고도 투석 없이 회복하신 분의 이야기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당장 넘기지 마세요. 순서대로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당신이 몰랐던 것. 신장이 그냥 소변 만드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신장은 우리 몸 전체의 수분 흐름을 통제하는 조절 센터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속에는 약 40리터의 수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소변으로 실제로 빠져나가는 건 고작 1에서 2리터입니다. 나머지 38리터는 혈액, 세포, 조직 사이를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신장은 이 전체 흐름을 24시간 감시하고 조율합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더 많이 걸러내고 탈수 위험이 생기면 수분을 붙잡아두고 몸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물 한 잔을 마셔도 30분 만에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고 2시간 뒤에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횟수가 아닙니다. 신장이 제대로 조절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신장이 망가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신호도 못 느낍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소변도 나옵니다. 밥도 먹습니다. 그냥 일상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수치를 보고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2023년 발표된 국내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10명 중 4명에서 5명은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위험하다는 걸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7가지 신호입니다. 첫 번째, 소변이 달라졌습니다. 정상 소변은 연한 노란색입니다. 아침 첫 소변이 조금 진한 건 괜찮습니다. 밤새 농축된 거니까요.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갈색이나 홍차 빛깔로 나온다면 주의하세요. 혈액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거품도 보세요. 소변 거품은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도 맥주 거품처럼 빽빽하게 남아있다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틀 연속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붓습니다. 아침에 눈밑이 퉁퉁 부어 있고 이게 4일에서 5일 이상 계속된다면 주의하세요.
지금 당장 정강이를 5초 동안 꾹 눌러보세요. 움푹 들어간 자국이 10초 이상 남아 있습니까? 양말 자국이 30분 넘게 안 사라집니까? 신장이 약해지면 수분과 염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게 조직 사이에 고이는 겁니다. 세 번째, 아무리 자도 피곤합니다. 10시간을 자도 몸이 무겁습니다. 낮에 소파에 앉았다가 그냥 잠이 듭니다. 거울 보면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색이 옅습니다. 이건 신장이 조혈 호르몬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적혈구가 줄어들고 온몸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밤에만 유독 자주 깹니다. 낮에는 4-5번 화장실을 가는데 밤에만 유달리 서너 번 일어나십니까? 정상 신장은 밤에 소변을 농축해서 숙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이 농축 능력을 잃습니다. 밤낮 구분 없이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5번째,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좋아하던 반찬도 먹기 싫어집니다. 밥 먹고 나면 속이 울렁거립니다. 이유 없이 한 달에 2kg 이상 빠집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고 소화기관을 자극합니다. 심한 경우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6번째, 피부가 가렵습니다. 보습제를 발라도 가려움이 잡히질 않습니다. 특히 등이나 팔다리가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과 칼슘의 균형이 깨지고 요독 성분이 피부에 쌓입니다. 일반 건조증과 다른 점은 아무리 관리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7번째,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납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육이 뻣뻣하고 갑자기 쥐가 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칼슘, 마그네슘, 칼륨의 전해질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것들이 근육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는 미네랄입니다.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멋대로 수축하는 겁니다. 자, 지금 몇 가지 해당되셨습니까? 2가지 이상이 겹친다면 신장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딱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부종이 나흘 이상 지속될 때, 부종과 피로가 동시에 올 때, 일주일 안에 체중이 2kg 이상 갑자기 늘었을 때, 소변색이나 거품 변화가 나타날 때, 내과에 가셔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요청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장을 죽이는 건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물을 일부러 줄이는 것. 화장실 가기 불편하다고, 외출 때 민폐가 된다고, 물을 하루 서너 잔만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 과정에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은 없는 힘을 짜내야 합니다. 빨래할 때 물이 부족하면 세제가 옷에 남는 것처럼 신장도 물 없이는 제 기능을 못합니다. 2번째, 소변을 오래 참는 것. 방광에 신호가 와도 일 때문에 귀찮아서 계속 참으십니까? 처음에는 방광이 버팁니다. 하지만 몇 년씩 반복되면 방광 탄력이 무너집니다. 늘어진 고무줄처럼 수축을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건 압력입니다. 방광에 소변이 오래 고이면 압력이 높아지고 그 압력이 소변을 신장 방향으로 역류시킵니다. 역류한 소변에 섞인 세균이 신장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반복되면 신장 조직이 서서히 굳어갑니다. 참는 힘이 있다고 자랑하시는 분, 실제로는 신장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짜게 먹는 것. 국물 있는 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국물까지 싹 비우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신장은 이걸 맞추려고 수분을 붙잡아 두고 동시에 나트륨이 잔뜩 섞인 혈액을 계속 걸러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 혈관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소금 섭취량이 10g을 넘으면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네 번째, 진통제와 건강보조식품을 습관처럼 먹는 것. 무릎이 아플 때마다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드시는 분, 기력 보충한다며 고농도 건강식품을 주기적으로 드시는 분, 대부분의 진통제는 신장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 년에 걸쳐 쌓이면 누적 손상이 옵니다.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분을 모르는 고농축 제품,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은 더욱 위험합니다. 신장 손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상당수가 건강보조식품을 습관적으로 복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혈압과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는데 안 아프다고 약을 거르고 계십니까? 신장 안에는 아주 가는 혈관이 그물처럼 얽혀 있습니다. 높은 혈압이 이 혈관을 10년, 20년 압박하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굳어집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고혈압 환자가 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5년 안에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매일 챙겨 드시는 음식 중에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나나, 변비에 좋고 칼륨이 풍부해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 칼륨이 400mg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칼륨을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약해진 신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칼륨이 혈액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칼륨 수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더 올라가면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씩 드시던 분이 갑자기 가슴이 불규칙하게 뛰어 응급실에 실려 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검사해 보니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 이미 만성 신부전이 진행 중이었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건강하려고 먹던 바나나가 그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하셨겠죠. 오렌지 주스? 비타민C가 풍부해서 아침마다 한 잔씩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오렌지 서너 개가 들어갑니다. 농축액을 사용하는 시판 제품은 칼륨이 더 진합니다. 한 잔으로 오렌지 4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감자, 감자탕, 감자조림, 감자볶음. 중간 크기 감자 한 개의 칼륨은 600mg 이상입니다. 바나나보다 많습니다. 특히 위험한 건 국물입니다. 감자를 삶으면 칼륨이 국물로 녹아 나옵니다. 감자탕 국물을 밥에 말아 드시면 칼륨을 더 많이 흡수하는 겁니다. 시금치, 철분이 풍부해서 어르신들께 자주 권해지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시금치에는 칼륨뿐 아니라 신장 결석을 만드는 옥살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약해진 신장을 이중으로 공격합니다. 가공육과 젓갈, 햄, 소시지, 베이컨에는 나트륨과 인산염이 가득합니다. 새우젓 한 숟가락에 나트륨이 1000mg 이상,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이 5가지 건강한 분들에게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독입니다. 그렇다면 대신 뭘 드셔야 할까요? 다행히 신장을 보호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전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과. 중간 크기 사과 한 개의 칼륨이 150mg 정도입니다. 바나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사과의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장에서 독소와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합니다. 신장이 해야 할 짐을 대신 덜어주는 겁니다. 껍질째 드세요.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 더 많습니다. 양배추. 칼륨이 적으면서 독소 해독을 돕는 채소입니다.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해야 할 일을 함께 나눠주는 거죠. 살짝 데쳐서 드시면 소화가 편합니다. 블루베리. 블루베리 100g의 칼륨이 77mg. 참외나 키위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블루베리의 파란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신장 사구체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매일 한 줌씩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는 같습니다. 마늘. 우리 음식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혈압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합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가장 큰 적이라고 했습니다. 마늘이 혈압을 낮추면 신장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어드는 겁니다. 하루 2~3쪽 익혀서 드시면 자극이 적습니다. 달걀 흰자. 신장이 약해지면 단백질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많으면 노폐물도 많이 생기고 신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필요합니다. 이때 달걀 흰자가 정답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이면서 칼륨과 인이 적습니다. 노른자에는 인이 많으니 흰자만 드세요. 하루 2~3개 삶거나 찜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운동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맞는 운동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걷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한 번에 힘드시면 10분씩 3번 나눠도 됩니다. 속도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면 너무 빠른 겁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가 하루 30분 걷기를 6개월 실천했을 때 신장 여과 기능이 평균 8%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투자하세요. 목, 어깨, 허리, 다리 순서로 천천히 늘려주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운 채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한 동작에 15에서 20초, 절대 갑자기 힘주지 마세요. 의자 운동.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아서 걷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발목 돌리기, 무릎 펴기, 팔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목 돌리기. 아침 저녁 10분씩 TV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피하셔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달리기, 줄넘기, 에어로빅 같은 격렬한 운동, 무거운 바벨이나 기구를 드는 웨이트, 짧은 시간에 전력을 쏟는 고강도 인터벌. 이런 운동들은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신장에 가장 나쁜 겁니다. 기억하세요. 부드럽게, 천천히, 꾸준히. 이 3단어가 핵심입니다. 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첫 번째, 물을 나눠서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1컵, 아침 식사 전에 1컵, 점심 전에 1컵, 오후 3시쯤 1컵, 저녁 식사 전에 1컵.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루 6잔에서 8잔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금방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조금씩 자주 마셔야 혈액이 계속 맑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단,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줄이세요. 숙면도 신장 회복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커피는 하루 2잔을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 신호 오면 5분 안에 가세요. 아무리 바쁘고 귀찮아도 소변 신호가 오면 미루지 마세요. 밤에 신호로 깼을 때도 참고 다시 자려 하지 마세요. 불편하더라도 해결하고 다시 주무세요. 세 번째, 일주일 단위로 내 몸을 확인하세요. 매일 체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강이를 5초 눌러보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 상태를 체크하세요. 이상 신호가 나흘 이상 계속되면 날짜를 적어두세요. 기록이 쌓이면 병원에서 훨씬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예고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2년 전 만성 신부전 3기 판정을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신장 여과 기능이 38%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3년에서 5년 안에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을 가야 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아 눈앞이 캄캄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심하셨습니다. 물을 나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와 오렌지 주스를 끊고 사과와 블루베리로 바꿨습니다. 국물을 절반 이상 남기셨습니다. 진통제 대신 찜질과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음식이 맛없고 힘드셨습니다. 3주 지나니 싱거운 맛에 적응이 됐습니다. 한 달 후 30분 걷기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신장 여과 기능이 38에서 45로 올라갔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랐습니다. 만성 신부전이 좋아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투석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투석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알려드린 것들 전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것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정리합니다. 소변 자주 간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안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신장 위험 신호 7가지를 기억하세요. 2가지 이상 겹치면 병원에 가세요. 물 줄이기, 소변 참기, 짜게 먹기, 약 함부로 먹기, 혈압 방치 지금 당장 바꾸세요. 바나나, 오렌지 주스, 감자, 시금치, 가공육 신장 약하면 줄이세요. 사과, 양배추, 블루베리, 마늘, 달걀, 흰자 오늘부터 챙기세요. 걷기, 스트레칭, 의자 운동 부드럽게 꾸준히.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하신다면 물을 나눠서 마시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신장은 망가진 뒤에는 되돌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 형제, 친구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내드리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